부정 부패를 저지르고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변호사님이거나 그 부정적인 말할 때 항상 제 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2년차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2년차 변호사 유수환입니다. 8년차 변호사 신현호입니다. 8년차 변호사 박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전문 분야랄 게 없고 정말 모든 분야의 사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하시는 분들 송무나 자문을 돕고 있고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나 뭐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사건을 사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형사 사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디서 알아보시는 거지?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선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사실 변호사님들을 찾기 위한 채널 자체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사건을 많이 수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상담 채널들을 많이 이제 개설을 해두고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나 뭐 유선상으로 전화 이제 통화를 하게 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랑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 결국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예.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선임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연락 수단에 관해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무래도 통화보다는 그런 문자가 조금 더 일을 하기 수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걸 또 오래 읽고 자료도 리서치 해가지고 원하는 대답을 퀄리티 있게 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문제 있는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수행해 봤는가를 보시고 어떤 분야의 사건을 규칙에 정해진 몇 개 이상 수행하고 교육을 연수하면 무슨 법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주는데 그런 거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의뢰인과 변호사님들 사이에도 합이 맞는 팀이 있어요. 저희가 뭐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문제라기보다는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분께서 니즈를 조금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네, 무조건 무조건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서 말씀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꼭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오해이신 것 같아요. 수임료가 비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 다 트레이닝 받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사실 대동소이해요. 좀 비슷하시죠? 아닌가? 예. 그럼요, 예, 그럼요. 하여튼 대동소이합니다. 사건의 난도에 따라서 수임료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쉬운 사건일수록 사실 저렴한 거고 이게 수임료의 어떤 고저에 따라서 사건 승패가 달라진다? 이거는 아닌 그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수임료가 엄청 많다라고 해서 내 사건을 열심히 해줄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에 투여할 만한 한정된 자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보시고 그러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아. 그렇게 막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정말 공익적인 일을 전담해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왜냐면 변호사님들도 다 가정이 있으시고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해야 네. 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소명으로만 이제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수준의 가격을 지불해야 그에 맞는 서비스도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부여시키려면 변호사님께 그 그렇죠. 적정한 페이먼트는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건 사실 변호사님들의 스타일이나 사무실마다 사실 프로세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상담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그분의 일정과 저의 일정을 이제 조정해서 한번 방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저는 방문하시기 전에 자료를 미리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소정의 상담비를 받고 그냥 뭐 이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이제 그분과의 뭐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요거는 재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단은 권유를 드리되 이제 선택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담,
그 자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담을 넘어서 아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 이길만하다라고 해서 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 다 판단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변호사를 언제 만나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발라드릴 수가 있어요. 예. 아, 백신이죠, 백신. 네, 예. 여러분 뭐 변호사 만나셔서 다들 예방접종 맞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예방접종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법률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실 때 이제 자문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변호사를 잘 병원처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문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된 변호사?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맞아요. 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변호사님이거나 아니면 정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익적인 일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님이거나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되게 극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변호사님들은 다 이런 양극단에 계시지 않고 중간 지점에 맞아요. 모여 계세요. 네. 그 부정적인 말할 때 항상 저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저의 롤 모델은 이제 사실 이제 스카포라스,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는 그런 분야를 좀 개척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과의 최고봉은 변호사, 뭐 이런 법조계고 이과는 의사라고 보잖아요. 의사분들을 찾아가는 건 되게 쉽게 찾아가시잖아요. 왠지 변호사 하면은 어렵고 비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에 좀 주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쉽게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게 잘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걱정되고 무서웠어요. 근데 아. 막상 들어가 보시면 생활이 부동산 사장님들 다 친절하시고 뭐 저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안 계세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려고 많이들 노력하실 겁니다. 예.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열어주세요. 변호사님들이 늘 곁에 있습니다. 곁에 있어요. 네. 여러분 변호사 선임만큼 중요한 것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 좀 더 멋있는 게 없을까? 그 와중에 또 멋있어 보이려고. 예.